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고 분류는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예요. 오른쪽 상단 제일 위쪽에 가면 일단 먼저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61페이지요. 기억. 문학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눈다요. 구분입니까? 분류입니까? 구분. 니은. 우리가 쓰는 글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비평은 묶어서 논리적인 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묶어놨죠. 그럼 뭐라고요? 분류. 그래서 여러분 위치만 가지고 따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래쪽에는 다시 박스, 왼쪽 오세요. 답은 1번이고요. 아래쪽 60페이지 다시 박스 오세요. 분류. 종개념을 유개념으로 묶었다. 침엽수, 발엽수, 나무다. 다음에 구분, 유개념을 종개념 나누었다. 나무는 침엽수, 발엽수다. 분석, 전체를 나눴다. 잎줄기 뿌리다라고 해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분류랑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이 써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분류하고 분석 두 개만 남았을 때는, 선택지에 분류랑 분석 두 개만 남았을 때는 구분을 같이 포함한다는 거 알았죠?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랑 구분은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이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위치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분류라는 말은 같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위로 쭉 올라가서 분류 괄호 열고 구분이라고 쓰시면 돼요. 60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서 분류 괄호 열고 구분. 알았죠? 그러니까 분류냐 구분이냐 꼭 기어이 나눠라 하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6차 교육과정까지는 그랬어요. 현재 7차 오면서는 안 나눴거든요. 근데 지방기 수탁시험 내는 사람이 과거 걸 보고서 시험지에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쓰니까 어쨌든 여러분 시험지에 나왔으니까 저는 풀어드려야죠. 그래서 분류, 구분, 분석. 그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말 분류와 구분. 그러면 분류와 구분을 혹시 나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치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자, 묶어놨을 수도 있고 나눠놨을 수 있으니까 위치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헷갈리면 여러분 아래쪽에 참고 거기만 하시면 돼요. 거기 박스만 하시면 돼요. 자, 예시 줄 긋습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나 실제 사물을 들어 소주제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건데요. 즉 추상적인 말로 풀이하는 대신에 관련된 실제 사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를테면, 신뢰를 들어 말하면 따위의 접속어구를 사용하는 거다. 근데 예시 뭐 이런 거 들면 여러분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다이아몬드 선생님들 예를 들면 누구 있어요? 이름 몰라요, 여러분? 관심도 없죠? 선생님들. 내가 이 선생님들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계속 우리 합격할 때까지 같이 볼 사람들이잖아요. 이영교 선생님이 선후배 샘을 선후콩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그래서 선후콩이라고 부르는 선후배 샘한테 제가요, 말해주려고요. 이영교 쌤, 이빵교라고 부르라고. 둘이 막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빵교라고 부르세요. 선생님, 이영교 쌤한테 선우콩이라고 부르고 다니면서 제가 막 고자질 했어요. 앞잡이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빵교 선생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나는 정채빵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름을 책책자 써줄 수도 있고요. 뭐 청순 가련을 예를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 자 62페이지 오니까 서사 과정 인과가 나왔어요. 완전 반가워. 자 서사 과정 인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쓰면 서사. 어떻게 대해서 쓰면 과정. 왜? 인과. 예, 되셨어요. 이제 복습까지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복습도 하고. 자,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답하는 방식이다. 아래쪽의 과정, 어떤 특정의 결말이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일련 행동, 변화, 기능, 단계, 작용에 초점을 두는 전개 방법인데요. 어떻게? 예문 좀 봐줘요.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시고요. 다음 무, 쇠고기, 파, 마늘 다진 것을 넣고 중간 세기의 불에서 20분간 끓이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이러면 되죠. 인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님 또는 이러한 힘에 의해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을 중시하는 전개 방법인데요. 왜? 라는 방식에 관심을 둡니다. 됐어요? 자, 왜? 산업혁명 이후 선진 공업국들의 경쟁적인 산업화와 20세기에 일어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문명의 편리함 이런 걸 줬지만 풍요로움을 줬지만 대기오염, 환경파괴가 초래됐어요. 왜? 환경파괴가 산업혁명, 눈부신 과학의 발달 때문에 사실은 과학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왜?
입니다. 인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사과정 인과 공부하셨고요. 이제 뒤로 슉슉슉 보세요. 자, 이제 뒤쪽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2회독, 3회독 심화해 가면서 공부하실 것이고 70페이지 오세요. 이제 70페이지. 자, 논리의 이해가 나옵니다.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개념과 정의, 사고를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공통적 요소를 바로 개념이라고 하고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는 데 오리를 표현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건 됐고 자, 2번 논중과 추론 중에요. 소가루 1번 사실론거, 소가루 2번 소견론거가 있습니다. 자, 소가루 1번 사실론거는 말 그대로 사실을 예로 드는 거고요. 사실을 증거로 드는 거고요. 소견론거는 권위자라고 쓰세요. 권위자의 의견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권위자의 의견을요. 자, 일단 먼저 사실론거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우리 학원 합격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실제 사실을 도표를 들어서 예를 들어줬다면 사실론거고요. 다음. 공자가 그랬어요.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합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말을 뽑아주면 뭐라고 한다? 소견론거. 옛날에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맥루한 사람이 이 말 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텔레비전이 나오고 나니까 텔레비전 자체 때문에 생기는 우리 생활도 달라졌죠. 심지어 휴대폰 나오고 나서 여러분 인류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미디어가 이게 주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하나 기계가 생기면서 우리들의 생활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 담을 때도 옛날에는 주로 이제 펜에다 막 길게 막 쓰다 보니까 막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즉시성 그리고요. 짧은 문장에 자신의 마음을 담게 되니까 현재 우리가 미디어를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맥루한의 유명한 말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도요. 전부 다 묶어서 소견론거가 될 거라고 해서 자 오른쪽 가죠. 소견론거 해당 분야의 권위자 의견이나 일반적 여론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논거인데요. 71페이지입니다. 대권위자나 권위의 여론의 대표성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됐다.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유아 독존적 생활터는 지양되어야 한다. 누가 그랬다고요? 토마스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토마스만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소견론거다. 이러시면 돼요. 됐죠? 내려갑니다. 추론의 방법 가시죠. 자, 연역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귀납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변증법적 추론이 있어요. 자, 우리 세 개를 한꺼번에 공부합시다. 자,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과 변증법적 추론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변증법 추론이 무엇인지 잠깐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역적 추론이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대전제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리고 나서 대전제를 좀 영역을 좀 좁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소전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소전제. 자, 대전제에서 소전제로 바꿔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뭘 찾아내냐면 결론이라는 자체를 찾아내는 방식 여기까지가 바로 연역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전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소전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결론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의 인간의 피는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너의 피는 붉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영역이 좁아졌죠. 모든 사람은 그다음에 너는 대전제와 소전제라는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연역적 추론은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은 이렇다. 그다음에 중간 끊어서 철학자에 썼는데 어느 날요 19세기쯤에요. 굉장히 과학의 발달과 힘입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증거 자체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논리적이 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또 통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 이제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시작이 됐을 때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귀납적 추론이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사례 A, 사례 B, 사례 C.
자, 여러 개의 사례를 쭉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통점을 뽑는 거죠. 그래서 사례 A, B, C, D 이렇게 뽑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을 발생을 합니다. 자, 내가 의사인데 나한테 오는 사람 중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주로 공장 근처에서 살더라 라는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자, A라는 사람 호흡기 질환 집 주소 봤더니 공장 근처. B라는 사람 호흡기 질환 집 주소 봤더니 공단 근처. C라는 사람 호흡기 질환 봤더니 공장 근처.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공장 근처에 살면 호흡기 질환에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귀납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A, B, C, D, E, F쯤 가면 분명히 공장 근처에 살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언제든 그것이 아닌 결론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 내포하고 있는 게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은 무조건 진리거든요. 근데 귀납적 추론은 진리라고 나 보장 못해. 진리라고 보장 못해. 다른 말로 하면 참일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것. 자, 참일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참일 수 있는 개연성만 갖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귀납적 추론이다라고 부른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변증법적 추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반합이라고 하면 돼요. 자, 정반합이란 사례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례 B가 있어요. 근데 사례 A와 사례 B는 전혀 반대되는 거여야 돼요. 만약에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두 개의 사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전혀 다른 결론, 제3의 결론을 보는 거죠. 자, 결론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공동체와 개인의